검사 수사주의 폐지였고 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이른바 수사의 주재자였죠. 그리고 경찰은 보조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경찰의 독자적인 이른바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거죠. 경찰이 독자적인 그런 수사의 주체로 규정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나중에도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나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른바 검수완박법. 표현은 검수완박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때 통과된 법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전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검수완박법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라고 그 용어를 쓰는 뭐랄까 네티즌들이랄까 시민단체 이런 분들한테 그 용어는 우리가 우리 힘이 축소되게 합니다. 반발을 크게 키울 것이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하지 말라. 검사를 무슨 응징의 대상으로 해서 박탈한다 이렇게 하면 원래 검사에게 수사권이 주어지는 것 자체가 법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걸 원위치시키는 거에 불과한 것인데 정상화시키는 건데 마땅히 주어졌던 것을 잘못했으니까 뺏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용어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그런 용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보수 언론 등에서 프레임을 고도로 받기 시작했죠. 아무튼 그때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이것도 이제 뭐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만 애초에는 전부 검사의 수사권을 전부를 폐지하기로 이렇게 했다가 이른바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이라는 말을 해서 그 6대 범죄를 부패와 경제 2대 범죄를 제한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의장 중재안에 여러 로드맵을 마련해놓고 그 로드맵대로 하면 그 중재안 그 발표 이후 2년 내에 검사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을 내용으로 그걸 골자로 하는 중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려갔거든요. 여야가 합의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저쪽에 있을 때 그 합의해 왔는데 근데 그냥 그 알려지기로나 한동훈이가 그렇게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쪽에서 합의를 파기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끝까지 그 의장이 그 중재안을 법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법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 법안에 그때 중재안을 법안에 그대로 담았으면 지금 이행이 담보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면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권을 이렇게 장난질치고 나라를 뭐 이렇게 아주 검사의 나라로 만들어놨지만 이게 2년 지나면 검사권이 자동 폐지되는 그 법안을 그때 붙이게 하나 만들어놨으면 되는구나. 그걸 그때 관철을 못 시킨 우리 원내 지도부가 너무 원망스럽고 또 그 당시 국회의장 그 국회의장이 도대체 이게 의지가 있는지 그냥 신용만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스럽고 아무튼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 법이 욕은 욕대로 먹었어요. 왜냐면 그 법이 뭐 우리가 강행처를 했잖아요. 강행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검수완박법을 강행처리했다라고 욕을 욕대로 먹고 좀 전에 우리 현 변호사님 말처럼 그 법이 통과되어 있는 검찰 수사권이 뭐가 하나 달라진 게 없어졌어요. 아무튼 그때 법의 내용은 종전의 6대 범죄, 6대 범죄라는 게 여러분 국영공선 방대 이렇게 쉽게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범죄 국영공선 방대 여기서 뒤에 공선 방대를 빼고 부패와 경제만 남겼어요. 그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대선에서 이기고 이제 이렇게 한동훈이 장관이 되고 하면서 그게 그 검찰청법에 대통령령으로 부패 경제범죄의 범위를 대통령으로 정하게 해요. 그거를 가지고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게 그 대통령을 바꾸라고. 그래서 지금 검찰은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합니다. 하고 싶은 범죄 다 해요. 하고 싶은 범죄는 마음껏 수사할 수 있게 그렇게 대통령을 바꿔놔요.
지금까지의 그 검찰 개혁의 취지, 본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점점 축소시키다가 마침내 폐지하는 이게 그 본질이거든요. 근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은 지금 완전히 실패. 완전히 도루묵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죠. 나머지 뭐 이렇게 뭐 지역적인 문제들은 별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검찰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대한민국을 절대로 사냥터로 삼고 사냥감을 삼고 지멋대로 범죄자로 규정해서 초정밀 수사를 해가지고 초정밀 모니터를 해가지고 다 엿보낼 수 있는 또 덮을 수 있는 마음껏 덮을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수처 고인력까지도 공수처가 처음에 그 발족됐을 때 그 서초동에서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 정도 공수처 그건 우리가 완전히 장난감을 사놓으시죠. 완전 무력화시켰습니다. 실제 무력화 됐잖아요. 공수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정도 규모 가지고 공수처 역할을 하는 거다. 국수본은 이름만 국수본으로 이름 붙인 것 뿐이지 좀 전에 수사처 역할이 달라진 양도 없습니다. 뭐 영장 청구권이 하나 있긴 하나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냥 업무량만 늘어났어요. 업무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업무량만 늘어났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죠. 그게 지금 들어가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동훈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법무장관은 청구인 적격도 없고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이런 것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한하고 폐지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헌재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헌재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후 우리가 또 후속 조치, 국회 입법 취지를 그대로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취지가 완전히 지금 한동훈의 수밖에 없잖아요. 입법 취지는 수사권 축소하는 건데 한동훈가 마음껏 넓혀놨어요. 이 완전히 후회했어요. 근데 이걸 원치시키는 이제 후송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 이거는 뭐 세상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른 짧게 말씀드리면 A라는 검사가 있다고 하면 A 검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유죄라고 의심을 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심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통화 내역도 확인해보고 뭐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 보고 뭐 이렇게 하고 또 피의자의 해명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사는 저도 해봐서지만 이게 유죄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그 유죄라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걸 현고하게 해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죄라는 심증에 반대되는 증거를 자꾸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과를 내고 싶죠. 좋은 사건. 아주 좋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의심이 막 옳았다. 나는 좋은 사건, 큰 사건 했어. 이것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공명의식입니다. 여기에 더 추가되는 것이 정치 의도가 또 추가되기도 하고 보복 감정이 또 추가되기도 하고 보복. 저도 이제 보복을 당해서 수사를 당해봤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공명심. 검사들 이 친구들이 그 공명심이 당연히 제일 강한 집단이에요. 제일 강한 공명심.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해 먹을 줄 아는 그런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는 친구들. 그러다가 여기 보복감정과에 추가되고 하면은 이제 범죄 수사가 아니라 국가폭력으로 변질되거든요. 이걸 유죄 확증 편향이에요. 수사기관은 물론 유죄 확증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검사의 의심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주는 게 바로 기소단입니다. 기소단위에서 이 객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바라봐서 이걸 걸러줘야 돼요. 그런데 기소도 검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사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거기에 짜맞추는 수사하기 위해 내가 마치 성과를 만들어내줬잖아요. 해봤는데 이 꽝이야 하고서 기소를 안 하는 그런 특수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식이 잘못됐더라도 억지로 껴맞춰서 결국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떠오르는 경우는 그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죠. 그것이 특수 사건은 그래도 무죄 판결이 높아요. 왜냐하면 워낙 터무니없이 기소하는 게 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 터무니없이 기소해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검사가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또 그것이 실제로 유죄로 이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으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 얘기하면 논란을 빚을까봐 제가 얘기를 해야겠어요. 아무튼 무슨 여러분 심정적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보고 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을 수사했다가 그런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개편이 됐어요. 현재 사법시스템 그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이 그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 이 당사자는 완전히 범죄자를 다 힘들게 거의 매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피고가 돼버린 사람의 명예와 그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이제 추락됩니다. 그래서 이 수사 기소를 불리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게 검찰 문제가 아니에요. 인권의 문제예요. 형사사법 정의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이제 제도 개선 방향이 첫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나라 그 기소권 그 자체로도 기소권만으로도 엄청나게 막강한 권한이다. 세 번째, 인사가 직접 수사 지휘할 경우 여전히 유죄 확정 편향을 위해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후 견제가 불가능해진다. 그다음에 영장 문제도 이것이 검사가 수사권이 없을 때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헌법상의 독점적인 영장청을 받는 것은 요리적으로 보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압수수색 영장이라도 이건 그 경찰 등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 이 영장 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가 그 영장 청구권을 다 독점하고 있으면 수사를 받고 싶으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경찰에 있을 때 도래보기 사건 합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막아버리는데 수사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영장 청구권에서 압수영장이라도 여기서 그 법을 찾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검사가 형사사업상의 권한을 다 풀어줍니다. 이거는 검사의 전관이어야 시켜야 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 등 수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찾으면 이 사건을 막을 수가 있어요. 과외를 주고 사는 거죠. 제가 그 입법 발의했던 중대범죄수사청은 이제 그렇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 검찰 수사권을 분리해서 떼냈을 때 이것을 일부분은 고위공직자 문제는 공수처가 그 다음에 검사들이 맡고 있던 이른바 그 좀 특수 범죄 있잖아요. 특수 부에서 그런 공항부에서 나가는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금융관련 이런 것은 경찰이 극복하지 못하는 이것은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자. 그다음 경찰은 이전에 하던 범죄 영역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자.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검찰 특수부 쪽에 하던 문제. 그다음에 경찰은 예전에 하던 거 그냥 하고 이렇게 나누자. 이게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가 그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은 영국의 모델을 모방합니다. 영국이 전 세계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가장 잘 된 나라. 영국의 경찰을 세계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경찰이거든요. 영국의 형사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영국이 크게 보면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NCA라는 게 있고 SF라는 게 있고 경찰이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NCA, SFO, 경찰 이런 식으로 수사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NCA 같은 것을 우리는 이제
중대범죄수사 SFO를 공수처 여기에 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을 모델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중대범죄수사청 그 설계 방향, 요거는 내용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필요성 말씀드렸고, 그간 기회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원칙, 소속, 직무, 범위, 이거 얘기하자면 전부 얘기가 길어져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6페이지 그런 부분하고 제가 보충자료로 또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3페이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그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형사사법개혁의 핵심 본질이죠. 이것이 안 되는 한 검찰개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 검찰 개혁한다고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추진됐습니까? 지금 아무 의미 없는 걸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검찰 개혁은 폐기하기 무효다. 공수처 무력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히 떼내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무력화될 수 없거든요. 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거는 이제 현재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기가 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일단 22대 국회에 아직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충자료 한번 보세요. 그 보충자료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공수안보법이라 우리가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지선 받았다. 뭐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공수안보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 민영배 의원님 그것 때문에 살신성을 했는데 살신성이라는 건 1년 동안 당에 복귀도 못하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걸 한동훈이 완전히 무력화시켜나가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못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한동훈이 이 장난질 거를 국회가 이걸 어떻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냐? 무력하게, 무기력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게, 법 취지에 차려지게 이거를 국회에서 뭔가 조치해야 되지 않나?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국회로 할 수 있는 게 입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검찰청법을 바꾸는 거, 하나는 국회법을 바꾸는 거. 둘 다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검찰청법을 바꾸자. 별지 유인물 2페이지 보세요. 검찰청법 바꾸는 거. 현재는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를 검찰 수사대로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무한대로 확대시켜 나왔어요. 다 할 수 있게 해요. 이거 다 중요문제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검찰이 전 정권 수사한다고 그러면서 전 정권에 예를 들어서 탈원전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수사하면서 지금 계속 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 서해 그 공무원 그 사건에 한 명을 다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 해당 공무원들이 적용되는 죄명이 대부분 직권남용입니다. 그 직권남용이 한동훈이가 그 대통령을 바꾸지 않았으면 이전에 이때범죄도 규정되어 있을 때 한동훈이 대통령을 장난치기 전에는 그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한동훈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할 수 없는 것과 현재로서는 지금 바꾼 그거 보니까 다 수사 대상이 맞더라. 지금 다 수사 대상이 할 수 있게 바꿔놨어요. 모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검찰청법을 다시 바꾸어서 그때 이제 결국 입법의 비리라고 봐요. 그때 우리 민주당에서도 좀 검찰을 선비로 해석하는 선비로 해석하는 청하고 이제 어쨌든 일부 공작 출신들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부패, 경제 등 대통령을 그때 중으로 바꾸자 하니까 그 입법 취지가 뻔한 걸 축소시키자는 게 뻔한 건데 그거를
등이라고 해놨다고 해서 그걸 늘려놓을 검찰이 어딨냐. 그렇게 무식한 검찰이 어딨냐. 상식이 어긋나는 일을 안 쓸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늘려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걸 중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 같고, 그 다음에 중으로 바꾼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패 경제를 중 대통령으로 이렇게 했는데 부패 경제 자체를 다 대통령으로 흘려놔버리면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입법 취지는 좀 전에 부경 공선 확대 6개에서 공선 방배 빼고 좀 전에 부패 경제에 해당되는 범죄 그것만 하라는 게 입법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라고 할 때 부패 경제 그것만 그걸 입법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하는 거예요. 대통령 의임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 의임법이면 꽉 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부패 경제를 어떻게 이제 입법 기술적으로 검찰청법에 명시한 것인가. 명시해서 검찰청 개정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법은 입법 취지를 이렇게 정면으로 훼손하는 이런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제 수정 변경을 요청하면 수정 변경을 해야 하는 그런 국회법을 개정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방법으로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중대검찰청을 뭐 하고 이거는 어렵고 공력이 떨어져 어렵고 최소한 작년에 통과시킨 법의 입법 취지를 그것이 완전히 훼손되는 이런 대통령령은 이건 입법으로 좀 바로잡아 줘야 되지 않냐. 그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 정도 선에서 좀 현실적인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서 현실법을 보호해서 찾고자 이상입니다.